강팀장 보고서입니다. 성조숙증 치료 관련해서 실비 청구할 때 필요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조숙증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치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실비 청구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조숙증 같은 경우에는 급여 기준으로 적용되는 게 실비 청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성조숙증 치료가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려면 보니까 나이 조건도 있고 그리고 검사 결과에 따른 어떤 기준치도 충족을 해야 되더라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기준들이 맞을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이런 검사를 했더니 기준에 맞아서 급여 적용이 된다 또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검사들뿐만 아니라 자궁이나 난소 초음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뇌 MRI 등도 할 수 있고, 이제 원인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검사도 여러 가지를 추가적으로 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대체적으로 실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실비 청구할 때 약관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실비가 어느 때 가입하는 의료 실비냐에 따라서 약관 문구가 조금씩 다릅니다. 우선은 표준화 이후, 표준화 이전은 이제 자녀 연령상 표준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 성조숙증 치료를 현재 아마 마쳤거나 아니면은 뭐 하고 있지 않을 나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09년도 표준화 이후부터 2015년 12월 것까지의 의료실비 약관을 보면은 여기서 약관에는 이제 보상하지 않는 항목에 대한 부분에 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투 이런 것들은 원래 약관에서 의료실비로는 보상할 수 없다라고 이제 열거를 해놓은 건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약관은 똑같이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제 투여가 의료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 단서정에 또 있죠. 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뜻 보면은 사실상 같은 말인 것 같죠. 그래서 성조숙증 치료가 급여로 인정을 받으면 요 2016년 1월 이전 거나 이후 거나 보험 실비 청구하는 데는 사실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 문구 차이는 뭐냐면은, 첫 번째 앞서서 얘기했던 회사가 보장하는 질병 치료 목적에 해당이 되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양급여 기준에 성조숙증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호르몬 투여냐, 요거는 사실상 그 성조숙증 치료만 놓고 보면 요 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요 두 문구 차이는 급여에 해당하는 성조숙증 치료 이외에 호르몬 투여 이외에 다른 호르몬제는 보상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성조숙증만 호르몬 투여를 하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문제로도 호르몬제 투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급여로 인정된 성조숙증의 호르몬제만 인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좀 어렵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료 중에는 최초 1회만 급여인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몇 달 단위로 그 기간 동안에 한 번만 급여인 검사 등이 있기 때문에, 간혹 이제 이게 왜 안 되냐고, 비급여로 왜 돼가지고 또 안 되냐 뭐 이런 의문들이 온라인에서 자주 보이는데요. 보험사는 이제 서류만 보잖아요. 서류상 급여로 돼 있냐 비급여로 돼 있냐 이것만 보고 판단을 해서 지급을 하냐 마냐 이걸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병원에다가 이게 왜 비급여인지를 한번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러고도 납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급여냐 아니냐를 판결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문의를 해서, 만약에 병원에서 이제 잘못 책정을 잘못한 경우, 급여로 해야 되는데 비급여로 때려놓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환불을 받을 수가 있더라. 그래서 뇌 MRI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성조숙증용으로 뇌 MRI를 이제 찍었을 때, 왜냐면 이제 뇌하수체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1회 급여 기준에 해당이 돼서 환불 대상이다 해서 환불이 된 케이스가 있고, 2020년 7월 20일 기준으로 돼 있네요. 그 다음에 골 연령 감정료라 그래서 성조숙증이 의심돼서 내원했는데 진단 과정에서 시행한 골 연령 감정료라는 걸 비급여로 냈다, 그런 항목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 영수증에. 그런데 이거를 심평원에 문의를 하니까 요거는 골 연령 감정료는 급여나 비급여로 고시되지 않은 항목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거는 산정이 불가능한 항목이다. 그래서 환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근이네요. 2020년 10월 8일. 그래서 영 납득이 안 된 항목이 있으면은 한번 물어보셔도 뭐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이제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도 이제 의료실비가 개정됐잖아요. 2021년 올해 7월에 4차 개정된 의료실비부터는 내용이 좀 바뀌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 중에 이제 호르몬 투여가 껴있어요. 그러니까 호르몬 투여는 비급여는 여기 보면 단서 조항도 없어요. 그래서 호르몬 투여는 비급여일 경우에는 뭐 이도저도 다 안 된다. 근데 이제 급여 의료비 중에서 성장 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 본인 부담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급여로 돼 있고 공단에서 얼마 해주고 내가 얼마 좀 내고 한 거 이런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급여로 이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책정이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2021년 7월 이후에 가입한 의료실비부터는 보상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벌어질 일은 아니지만 나중에 만약에 이런 친구들이 자라서 이런 치료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런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차 개정부터는 급여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급여 조건이 되긴 됐는데 비급여는 뭐 당연히 보장 안 하겠다는 취지고 급여가 됐는데 급여라 하더라도 급여로 돼 있다 하더라도 전액 본인 부담금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요렇다는 거죠. 4차 개정부터. 그래서 일부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도 급여지만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치료를 진행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4차 개정 전에 의료실비들은 급여로 돼 있으면은 다 이거를 보상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몇 년 뒤부터는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전액 본인 부담금이 된 케이스는 뭐냐 보면은 쭉 이게 조건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급여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쭉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여기 인정 기준 이외에는 여기서 말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된다. 이 케이스에서 보면은 10세 여아에게 투여 시작된 경우로 확인돼서 나이 조건이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나이 조건이 안 맞는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산정이 되는 게 정당하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는 환불금이 없다. 이렇게 이제 민원 판결이 난 게 있네요. 이게 2021년 10월 8일, 그러니까 얼마 최근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4차 개정에서는 대체로 기준을 다소 미달하거나 뭐 연령이 맞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4차 개정 의료실비로 가입된 자녀들이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지금 한 8, 9, 10년 정도 뒤에는 문제가 되는 사례가 이제 미래에는 조금 있을 수도 있다. 요 의료실비 개정으로는. 근데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은 지금 현재 의료실비가 5년 뒤에는 또 약관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는 의료실비예요. 그래서 현재 기준과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조숙 중의 실비 청구는 정리를 하면 급여 기준 충족이 이제 제일 급여 기준 충족이 제일 중요한 거고, 뭐, 그 외에 이제 뭐 키가 작은 것 같아서 좀 또래보다 작은 것 같아서 뭐 이런 문제는 비급여로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성조숙증 치료에는 호르몬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뭐 뇌하수체 문제라든지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뭐 그걸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검사도 그만큼 다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료실비를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그 약관 버전에 따라서 성조숙증 관련 이외의 호르몬제는 보장이 안 될 수 있다. 2016년 1월 이후에 이제 의료실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향후 수년 뒤에는 4차 개정 의료실비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 치료를 하더라도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보장이 거절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미래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조숙증 치료의 의료실비 기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